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안데스 철학 매핑하기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교수 박고진입니다. 올해가 3년 차네요. 그래서 지난 2년 차 동안 3개의 비디오를 올렸는데, 뭐 이게 전공인지라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간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많이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해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강의는 남의 인식론이 작년에 2025년에 한국말로 물론 그 전에 원서가 있었지만은 라틴 아메리카에 알려져 있었지만은 2025년에 존경하는 선후배님들이 번역을 하셔서 국내에 번역이 되었고 저는 뭐 이제 같은 업자로서 좀 그 책이 많이 팔리기를 바랬는데 사실 뭐 이쪽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뭐 남의 인식론을 비판한다는 입장이지만은 비판이라기보다는 얘기를 해서 어, 좀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또 제가 낸 책이 있는데 제가 낸 책은 잉카 박물관에서 뛰쳐나온 철학자들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도 잘 팔리고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현실에서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물론 뭐 무엇보다 저희적인 것은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라 그래서 올리는 것이 1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 두 번의 책이 좀 잘 팔렸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사실은 이 남의 인식론의 저자 보아벤트라 데 소자 산토스나 잉카 박물관에서 뛰쳐나온 철학자들 네 분의 라틴 아메리카 저자나 아마 서로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중남미는 또 이런 의리 같은 것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같은 입장이면은 서로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외국인인 내가 비판을 해주는 것도 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뭐 그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정리를 해서 이러이러한 비판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에 있어서 견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남의 인식론 하면은 저도 처음 배워봤을 때 남의 인식론은 뭐 타인의 인식론이 아닌가. 음, 그러나 아마 역작께서 아마 원래 그 사우스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남의 인식론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뭐 남쪽의 인식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격하게 에, 저기 번역을 하신 거 훌륭하게 번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글로벌 사우스 얘기인데 글로벌 사우스 얘기는 이미 정치 경제계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돼 있죠. 뭐 며칠 전에도 국회에서 제가 아끼는 후배가 어, 브라질 전공한 경제학 전공한 후배가 국회 TV에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냥 좋은 후배인
학식이라고 정도만 생각했는데, 뭐, 학식도 참 훌륭하시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글로벌 사우스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문학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다르죠. 음,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고 소사 산토스도 그렇고 바벤트라 데 소자 산토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잉카 박물관에 뛰쳐나온 철학자들 중에서 또 한 분도 그렇고 서구를 제한 서구에서도 서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전 세계 사상들을 한데 모아서 연대하자는 생각이 있는데 어, 산토스도 어, 그런 생각에 일찌감치 기여를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뭐 제 나온 책을 보시든지 하고 어, 저는 뭐 이렇게 주로 비판을 할 텐데 비판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양 특히 그 잉카 박물관에서 뛰쳐나온 철학자들하고 어, 소사의 생각은 보아벤투라 데 소사 산토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에, 그 차이를 좀 알려드리는 것, 뭐 그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뭐 바로크 비판에서 어, 일단 잉카 박물관에 뛰쳐나온 철학자들이나 저 입장은 바로크를 탈식민주의의 대안으로 내는 것은 구태의연하다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크 자체가 어, 물론 그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크라고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중남미에서도 바로크가 꽃을 피웠고 원주민 문화가 꽃을 피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억압된 여전히 그 지배자 식민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억압된 표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크를 내세우는 것이 어차피 문화라는 것이 세계라는 것이 사람이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차적으로 어, 사람들이 부족을 알게 되고 부족도 넓혀서 더 넓은 그 국가가 되고 아마 그런 것은 아마 라틴 아메리카 선주민에게서도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 문화의 섞임에 대해서 바로크적인 문화의 섞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은 바로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게 참 공교로운데 사실 국내에서도 스페인어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중남미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스페인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의식적인 분들이 많지만은 당시에 식민자들인 스페인인들을 비판을 하면서도 또 이 거기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알게 모르게 또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 차이, 학풍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책도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전직 바로크 회장님이시고 그런 분이 후원을 하셔서 책으로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각차가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중남미에서는 이거는 뭐
챗 GPT를 모사한 것인데 좀 중남미 문화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건데 뭐 누구의 어느 작품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브라질의 성당에 보면 이렇게 다각형으로 된 천장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 성당을 예로 든 멕시코의 작가는 카를로스 푸엔테스인데 이렇게 다각적인 성당의 천정은 당시에 바로크의 사상이 이렇게 다각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에, 원주민들에게 또는 남미인 아프리카인들에게 완전한 동등한 시각을 스페인적인 시각과 동등한 권리를 나눴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나눴을지라도 이제는 어, 다시 문화가 섞이고 인종이 섞이고 그럴 때의 어떤 그 다각성을 얘기할 때 차라리 저는 그 코스프레 보면 시위각돌이 있죠. 이러한 다각성, 이러한 다각성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문화가 섞이는 것도 깨초어로는 띵꾸이라 그러죠. 띵꾸이는 약간의 폭력도 있습니다. 폭력도 포함이 되는 만남이 띵꾸이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얘기를 해야만 탈식민주의의 의미가 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메스티사의 비판을 하는데 메스티사에는 스페너입니다. 혼혈이라는 뜻인데 원래 메스티사에는 경멸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동물들 이렇게 섞어 넣을 때 잡종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보아벤트라 데 소자 산토스는 이 메스티사란 말이 어떤 고유의 그 문화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엔리케 두셀이 한 표현이 있죠. 말로 뭔가 다른 거를 아니 어떤 것을 은닉한다고 그랬죠. 앵구부리를 한다고. 메스티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누에스트라 아메리카라고 하는 표현을 누에스트라 아메리카 우리 아메리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분명히 부아벤트라 데소 산타스는 포르투갈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도 이 스페인 전통과 이 중남미 원주민 전통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합치시키면서 스페인 전통을 유지하려는 스페인 전통에 대해서 덜 비판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누에스트라 아메리카, 우리들의 아메리카, 또는 뭐 혼혈이 좋다고 메스티사이라는 표현을 써갖고서 신비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잉카 박물관의 철학자가 아주 그 혼혈에 대해서 점잖게 비판을 하신 바가 있어요. 로돌포 산체스 가라파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경향의 사람들은 안데스 지역과 유럽을 화해시킨 혼종 문화에 대해 말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이러한 문화적 현실들이 충돌함으로 나타나는 보조된 긴장 상황에는 눈을 감는다. 보조된 긴장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제 혼종이 좋다고 설명하는 정치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였다. 아마 이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문화라는 것은 퍼져나가고 부족이 점점 커지고 그러나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필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전 세계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했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냉철하게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과연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가, 안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바로크 메스티사에 비판하면서 뭐 이제 메스티를 옹호하면서 보아벤투라 데 소산토스는 또 20세기 초에 그 멕시코의 교육부 장관 바스콘셀로스를 인용합니다. 바스콘셀로스가 라라사코스니까 우주인종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백인, 뭐 흑인, 인디언 혼혈이 돼서 이 인종이 위대해질 것이다. 아직까지 라틴 아메리카 인종이 아직 트럼프만큼 위대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때 역시 아마 18세기나 19세기에 유행했던 아리엘이라는, 아리엘주의라는 것이 유행했었는데, 그것은 엔리케 로도가 그 섹스피어 템페스트에서 정령이었죠. 음, 그 이성과 지성을 갖춘 정령 아리엘을 숭배하고 뭔가 밝히기만 하는 실용주의적인 클리반을 미국에 빗대어서 대조시켜서 이성과 실용, 정신과 육체라는 이문법으로 난 것을 조금 바꿔서 어, 프로스페로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은 식민 지배자와 거기서 강탈을 당하는 탈리반 사이에서 아리엘이 중심을 잘 잡는 거로 아리엘주의를 내세웠는데 저는 뭐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리고 결국에 그것은 유럽주의, 스페인 전통을 옹호하는 입장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버벤트라 데소 산토스가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이론들을 얘기했는데 좋은 이론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앙헬리우스 노브스에 관해서는 저는 너무나 웃었던 것이 같은 그림을 보고서 버벤트라 데 소자 데 산토스랑 잉카 박물관에서 나온 철학자들 중에 한 명인 제는 데 바스톨레드의 해석이 너무나 틀려서 그래서 그 해석의 차이를 보면은 데소자는 이 클레이 앙헬루스 노브스를 보고 새로운 천사를 보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력해진 역사의 천사는 잔해와 고통의 더미를 바라본다. 그는 재앙과 함께 남아 뿌리를 내리며 죽은 자들을 깨우고 패배한 이들을 불러들이고 싶다. 그러나 천사의 의지는 그를 미래로 몰아가는 힘에 의하여 빼앗겨 자신의 등을 돌린 미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저 말은 멋있게 했죠. 결국 떠나겠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그 얘기죠. 쟤는 데파스는 이 그림을 보고서는 패배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패배자를 복구하는 실사입니다. 라고 두 개의 같은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달리를 하죠. 그래서 소사의 입장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중남미가 어려운데 진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잉카 박물관에서 뛰쳐나온 네 명의 철학자들은 모두 동시에 반대를 합니다. 저도 반대를 합니다. 어, 과학기술을 싫어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내부도 과학기술을 인정합니다. 저도 과학기술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아르투로 에스코바르가 지적했듯이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에디슨의 전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전 세계에 기여를 했죠.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전 세계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지나치게 상업화가 되면서 전 세계의 인류의 행복에 기여한다고 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연금술이라고 에스코바르가 아주 얕잡아서 얘기를 했는데 과학기술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반도체 기술이 주식이 잘 나가니까 아마 환경주의자들이 뭐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식이 잘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주식도 하면서 환경도 잘 보존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코로나 비루스 때 환경주의가 강하고 인류가 많이 겸손해졌죠. 그래서 인카박물관에 뛰쳐나온 철학자들은 사실은 겸손주의자죠. 신 앞에서, 아니 자연 앞에서 겸손하자. 과학기술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인간적 유대, 인문학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입장인데 이거랑은 이거랑 보아벤투라 소자 산토스의 진보주의랑은 안 맞죠.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 사실 그리스 철학, 저기 서양 철학에도 나오고 반대 철학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새로운 것을 오리지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실 오리지널은 근원적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것은 근원적인 것이고 원래적인 것이죠. 그래서 원주민어에서 깨초어에서는 택시라고 하는데 택시는 근원적인 것이자 새 것인 거죠. 그것은 기독교에서 알파가 곧 오메가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에서는 그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원적인 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개념. 음, 그래서 르네상스도 사실은 음, 인문주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과거를 회복하자는 거였죠. 레나시멘토. 다시 태어나게 하자. 옛날 것을 다시 태어나게 하자는 거였죠. 그게 이제 이후로 유발 하라리가 언급을 했지만은 알 수 없는 것으로의 진보로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 어, 어떤 미래로 나아가는 것과 과거로 나아가는 것이 음, 반드시 반대 방향은 아니라는 것을 오리지널이라는 단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향점을 갖고 어느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진보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현대 과학 기술이 오늘날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과학 기술을 어떻게 부하벤트라 네, 소자 산토스처럼 어느 정도 인정도 아니 인카방을 뛰쳐나온 철학자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음, 진보의 발전이냐는 개념은 정리를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인류에게 연금술이 아니죠. 과학기술이 뭐 눈앞에 저도 뭐 오래 살게 해준다는 데 쉽지 않겠지만은 인류의 전반적인 행복에 과학기술이 행복하게 해주는가? 과학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과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 경제, 정치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을 행복하게 해주는가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인류가 방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정도 얘기만 하겠습니다. 빨리 얘기를 끝냈네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뭐 그것은 뭐 제 책을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시도록 하고, 사실 지금 저 3시에, 새벽 3시에 녹화를 한 거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궁금하면 나중에 책이 나오면은, 잉카 박물관에서 뛰쳐나온 철학자들의 책이 아마 시중에는 풀리지 않았는데, 그때 그 책을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